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픽 1 읽기 43번에서 45번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기출 문제는 47회와 52회 문제입니다. 아직 채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43번과 4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3번과 45번의 문제는 생활문, 일기 아시죠? 자, 생활문과 같이 생활의 일부분을 씁니다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읽고 같은 내용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것이 43번과 45번, 43번부터 45번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3번에서 45번 문제를 푸는데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장을 쓴 사람의 활동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그 문장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까지 그 활동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그런 그 누구, 상대방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지만 이 정도의 접속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나니 나니 고 아서 어서 지만 으려고 으러 뭐 이런 그 다음에요 또 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미 활용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35회부터 문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35회, 36회, 37회, 41회 정도까지는 이 고, 아서, 어서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의 문제를 보면은요, 지만이나 으려고 으러, 그다음에 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미 활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미 활용에 대한 그 부분을 토픽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노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특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사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잘하고 못만 적어놨는데요. 뭐 같이, 함께, 많이 뭐 이런 부사들 나오죠. 이런 부사들도 기본적으로 초급에서 많이 나오는 부사들은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놔서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2번, 3번, 4번은 43번에서 45번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픽 1 읽기 전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놓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미 활용에 대한 노트를 할 때는 반드시 예문을 2개에서 3개 정도 문장을 예문을 반드시 만들어서 같이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노트 정리 잊지 말고 해 놓으세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 문제라서 이것이 다음이 되겠죠. 이 내용과 같은 것을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문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움직임을 한번 본다 그랬죠. 저는 뭘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고 언제요? 오늘 했어요. 친구가 도와줘서 이사가 금방 끝났습니다. 자, 친구가 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겠어요? 저를 도와줬겠죠? 자, 새 집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 저는 뭘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친구도 같이 먹었죠?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친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사를 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 답이 아니겠죠? 제가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자, 제가 친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친구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시간이 나왔죠. 저는 오늘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아니겠죠. 이사한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새 집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새 집은 새로 지은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지금 이곳으로 이사 왔으면 이곳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처음 사는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한 집이 새 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한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요. 자, 그럼 4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여기 이곳에 적혀 있죠. 자, 오후부터 비가 왔습니다. 네, 비가 내렸어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네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누가? 제가. 저는 걱정했어요. 그런데가 나오니까 이 걱정이 해결되겠죠. 뭔가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언니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우산 없는 부분이 해결됐죠. 어떻게요? 언니가 우산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건 맞지만 아침이 아니라 오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저는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자, 제가 한 행동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언니가 저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학교 앞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자, 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우산이 없어서 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학교 앞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47회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동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동생과 약속이 있었어요. 누가? 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오늘 동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가 나왔으니까 이 약속을 한 것이랑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하철을 잘못 타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가기는 갔는데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고 늦게 간 거죠. 지각했어요. 자, 동생은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왜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쵸? 왜? 내가 늦게 도착해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저는 동생을 못 만났습니다. 자, 저는 동생을 못 나왔죠. 못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동생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저는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어요. 자, 그다음 저는 약속 장소를 몰랐습니다. 장소 어딘지 몰랐다라는 얘기지만 이 사람은 어딘지는 알았어요. 단지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한 것뿐이었어요. 자, 저는 동생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기다린 건 누가 한 거였어요? 동생이 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세 문제 여러분들이 47회분을 다 풀어봤는데요. 보니까 자, 다 확인하고 갈게요. 저는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자, 이 저의 행동이죠. 이 세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그걸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주로 같은 거라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움직임이죠. 행동이에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2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도 화면을 정지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문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친구의 생일이에요. 자, 상황이죠. 저는 친구에게 주려고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 행동은 뭐예요? 과자를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주려고? 친구한테 주려고. 내일 친구에게 선물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과자를 왜 만들었어요?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그럼 이 선물은 뭐가 되겠어요? 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과자를 살 겁니다. 과자를 사는 거. 돈을 내고
과자를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리고, 친구가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행동, 과자를 만든 행동은 친구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친구가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는 행동을 할 사람은 나예요. 그쵸? 친구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는 내일 친구에게 과자를 줄 겁니다. 자, 저는 내일 친구에게 선물을 할 겁니다. 이 선물의 내용은 뭐겠어요? 과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자를 줄 겁니다. 이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자, 다음은 44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미 씨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누가요? 내가. 저는 오늘 수미 씨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뭐예요?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인 수미 씨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화관까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런데 수미 씨도 같이, 우리는 이라는 말에 저하고 수미 씨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 다 같이 버스를 탔어요. 영화를 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한 게 뭐예요? 같이 저녁을 먹은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는 수미 씨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죠. 저는 영화관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저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를 먹기는 먹었는데 어디에서 먹었어요? 식당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저는 영화관에서 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겠어요? 영화관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영화관 가기 전에 먼저 버스를 타기 전부터 수미 씨를 만났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되고 1번 저는 수미 씨와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해보면요.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자, 제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 출근하는 건 뭐예요? 회사에 가는 거를 말하죠. 자,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운동을 하나요?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그 타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가 나오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자, 항상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사에 갔겠죠. 저는 회사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회사에 가서 운동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보통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저는 보통 뒤에 어떤 문장이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도 맞지 않는 문장이겠죠.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뒤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탔기 때문에 자전거는 못 탔겠죠. 여기에 또 못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읽기 문제 토픽 1 읽기 문제 43번에서 45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꼼꼼하게 이유를 찾아가 보면 쉬워요. 그렇지만 시험을 풀 때 시험 문제를 직접 시험을 볼 때 지금 저랑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을 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것이 왜 답이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풀었던 것들을 또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직 채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이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제 사진을 눌러서 채널 등록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